세대와 세대를 이어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을 만방에 과시해온 우리의 주체 체육은 국제 경기들마다에서 수많은 체육 명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세계 탁구 운여왕 박용순 동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용순 동지가 선수 생활 전 기간에 거둔 대표적인 국제경기 성과들입니다. 그는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체육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이어 체육단 탁구 선수였던 박용순 선수는 주체 45, 1956년 평안북도 삭주군의 어느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용순 선수가 태어날 당시 그의 아버지는 삭주군 창성노동자구의 평범한 사회안전원이었습니다. 청각 시절 빙상 선수였던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조국을 빛내인 체육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964년 10월 22일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 및 교육부문 일꾼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까지 우리나라 체육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체육을 대중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체육을 대중화하는 데서 기본은 학교들에서 체육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체육선수 후비는 청소년들 속에 있는 것만큼 학교들에서 과외 체육을 활발히 조직하고 체육교원들도 많이 양성할 때 대해서 교시하셨습니다. 또한 대중체육으로 탁구와 정구, 배구, 롱구와 같은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탁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탁구 경험을 놓고 보아도 대중체육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길림육문 중학교에서 혁명활동을 하실 당시 우리나라 중학교들에는 탁구대가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지만 길림육문 중학교에는 학년마다 탁구대가 여러 대씩 있었는데 이것만 놓고 보아도 중국이 오래전부터 탁구를 대중화했기 때문에 탁구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체육의 대중화와 체계적인 후비 육성.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는 온 나라에 새로운 체육 열풍을 몰아왔고 그 열기 속에 애어린 새싹들이 무성하게 아지를 쳤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동생의 희망은 체육무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삭주군 총수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체육무용으로 유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한번 탁구 경기를 관람한부터 달라지게 됐습니다. 인민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군체육관에서 학교별 탁구 대항 경기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은 저희 동생은 자기 동무들과 함께 학교 선수들을 응원하노라 하면서 체육관에 갔습니다. 목청껏 응원을 하느라 했는데 그날 탁구 경기에서는 용순이 학교 선수들이 여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애어린 나이였지만 남달리 승벽심이 강했던 박용순 동지는 그날 체육교원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절 탁구 소속원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탁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범한 삭주군의 이 소녀가 9년 후 온 세계를 놀래운 탁구 여왕으로 성장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평안북도 삭주군 남사중학교에는 전문화 탁구 소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영순 선수와 그 다음에 박영옥, 오영숙, 전복순 선수들이 망라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먼 훗날에 모두가 국가 종합선수단 성우로 망라돼 갖고 우리나라 탁구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탁구채를 손에 잡은 지 단 1년 만에 영순 동지는 이들과 함께 군 종목별 중학교 체육 전문화 소조 탁구 단체 경기에서 1등을 쟁취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순 동지가 탁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거둔 경기 성과였습니다. 산골 소녀의 꿈을 실은 희망의 쪽배는 냇물을 따라 대하로 흘러갔습니다. 1960년대 말 각 체육단들에서 탁구 훈련의 조기화를 위한 지도들이 맹렬하던 때인지라 이영순 동지는 어린 나이에 일약 당시의 이팔 체육단, 오늘의 사이유 체육단 탁구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박영순 동지는 왼손 띄어잡기형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의 특기인 왼손 고루치기 공격은 속도와 회전을 다 같이 겸비한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특기로 인정됐습니다. 박영순 동지는 본래 오른손잡이였습니다. 하지만 탁구를 시작한 첫날부터 왼손잡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영순 동지의 첫 탁구 스승이었던 탁구 소조 지도 교원의 요구였습니다. 탁구는 공의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순간에 예측하고 보다 빠른 결심 채택을 요구하는 체육 종목입니다. 인간의 왼쪽 부위, 한마디로 말해서 왼손을 지배하는 오른쪽 내의 정보 처리 능력은 보다 복잡한 경기 종목에서도 직접적인 결심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왼손잡이 선수들은 오른손잡이 선수들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 공간 지각이 우세합니다. 오른손잡이 선수들과 왼손잡이 선수들이 대전하는 경우 동작은 같아도 또 힘의 크기는 같아도 공의 회전이나 반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왼손잡이 선수들이 친 공에 대한 선구점 판단에서 종종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왼손잡이 선수로 대전하는 경우 좀 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동생은 원래 이 손전적인 왼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 선생님이 탁구를 시키면서 처음부터 그 왼손에 탁구채를 주어줬습니다. 별로 쓰지 않던 왼손으로 탁구를 시작하자니 정말 처음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탁구 실력은 올라가지 않지 안타까워하는 속에 매일같이 저녁이면 선생님한테 엄한 꾸중을 받고 풀이 주고 들어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이 탁구를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는 습관이 됐고 또 다른 일상생활을 할 때도 다 왼손으로 하는 이런 습성을 붙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악하게 노력하고 하다 나니 벌써 한 1년 반 지나서 벌써 그는 저쪽으로도 가장 유명한 왼손잡이 탁구 1인자로 될 수 있었습니다. 주체 64 1975년 2월 인디아의 콜카타에서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선수권 대회에 박영순 동지는 여자 단식 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인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출판물과 통신은 이번 대회의 우승자에 대한 예평을 경쟁적으로 실었습니다.
이 경기대회에서 있은 박영순 선수와 남두선 선수와의 준결승 경기는 지금도 세계 탁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기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 경기 상황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벌써 2시간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박영순 선수가 득점할 때마다 관중들은 이겨라 하고 외치며 19살의 애절문 선수를 응원했다. 그런데 마감에 이르러 경기 상황은 급변했다. 15대 19. 박영순 선수를 응원하던 관중들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힐끗 점수판에 시선을 던졌던 박영순이 여부 시간을 제의했다. 긴장한 자세에서 박영순은 얼굴에 땀을 씻었다. 15대 19. 박영순이 대로 패하고 마는가. 관중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박영순 선수를 지켜보는 속에 경기가 다시 시작됐다. 모서리를 스친 공을 기적적으로 살리는 박영순 선수.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한 알 상대를 향해 공을 날릴 때마다 박영순의 기세는 더욱 높아진다. (19대 20) 박영순의 강력한 공세에 남두선 선수가 완전히 수세에 빠졌다. 20대 20. 마지막 하나에서 영순 선수는 왼쪽 속도 고루치기로 상대방을 유인해놓고 이에 오른쪽으로 강한 고루치기 공격을 가해서 상대의 정통을 보기 좋게 찔렀다. 성공!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는 인디아의 콜카타에서 마지막 한 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긴 조선의 탁구 선수 박영순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박영순 선수는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뒤집었고 여자 개인 단식 경기에서 선수권을 쟁취하여 세계 탁구계를 놀래웠습니다. 시상식장은 환호의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대회 전 기간에 높은 기술과 담력, 불굴의 정신으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조선의 19살 난 박영순 선수가 1등의 시상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왕관, 왕띠와 함께 우승컵과 영예의 금메달을 받아안고 세계 탁구女王 칭호를 수여받자 온 세계의 촬영기들과 마이커들이 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 그날에 있었던 박영순 선수와 국제체육평론협회 경기 담당 평론가인 수에리의 도림과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체육선수라기보다 예술인에 가까운데 경기탁에서 불새처럼 날던 영명의 기계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승 경기가 벌어진 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이날이 있어 저는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2월 16일 저를 키워준 오보이의 탄생일입니다. 전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이 아니군요. 실례이지만 돈은 얼마나 약속됐는가요? 돈이라니요? 1등을 했을 경우 계약된 액수 말입니다. 제가 우승을 위해 마지막 한 알이 남을 때까지 쌓은 것은 바로 나의 조국 경의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한 김정일 동지를 오보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영순 동지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개인 단식 경기에서 1등을 한 데 이어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완강한 의지력과 놀라운 기술로 또다시 선수권을 보유했습니다. 하여 박영순 동지는 2중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로 됐습니다. 당시 세계 탁구계는 박영순 동지를
현대의 가장 특출한 탁구 선수로 일치하게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순 동지의 특이한 타법과 다양한 공격 수법은 현대 탁구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영순 동지는 명실공히 기술에 있어서나 정신력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세계 탁구 여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계를 만방에 과시한 박영순 선수를 친히 만나주시고 대를 두고 기기 전에 갈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체육인 노력영웅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박영순 동지가 선수 생활 전 기간 매일같이 정리한 부피두툼한 선수 일지의 맨 앞장에는 이런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목표 가야 할 먼 길. 그러나 걸으면 줄어든다. 달리면 더 빨리 가다 올 것이다.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리자. 선수 생활을 마친 후 박영순 동지는 탁구 감독으로 사업하면서 유순복 선수를 비롯한 재능 있는 탁구 선수 후비들을 키워냈습니다. 자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영웅의 삶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 역사에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고 우리 곁을 떠나간 정직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과 함께 박영순 동지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주체 체육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그의 위호는 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